한 가지 팁을 드리면 채권자가 돈을 빌려줄 당시에 채무자가 어디에 사용할지 용도처를 차용증에 기입하면 채권 채무에서 형사고소는 하나의 수단이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형사고소 때 채권자 주의사항,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지 못해 형사고소, 주로 사기죄를 진행할 때 단순한 민사 채무 불이행으로 취급되어 무혐의 처분이 나오거나 역으로 무고죄 유혐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권 출신 26년 경력, 고려 신용정보 21년, 2006년 국가공인 신용관리사 합격, 신용정보회사 센터장으로 있는 김 팀장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18일 일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사무실에 새벽 4시에 나와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추심 실무에서 경험한 형사고소 때 채권자 주의사항 6가지 알려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매우 중요하니까 형사고소가 필요한 채권자는 끝까지 시청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1.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 많은 채권자가 범하는 가장 큰 오해는 돈을 빌려갔는데 안 갚으니 사기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한 민사상 채무 불이행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핵심은 기망행위.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에 상대방이 나를 속였다는 것, 기망을 입증해야 합니다. 빌릴 당시에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나중에 사정이 어려워져 못 갚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변제 능력과 의사 부재의 입증, 상대방이 돈을 빌려갈 때 이미 빚이 많아 갚을 능력이 없었거나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점을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2. 용도사기 여부 확인, 거짓말의 증거 확보. 돈을 빌려갈 때 말한 사용 용도와 실제 사용처가 다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도 기망, 예를 들어 사업 자금으로 쓰겠다고 빌려가서 도박을 하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썼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도박빚을 갚는 데 쓸 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용도를 속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기망이 됩니다. 구체적 거짓말 증거, 다음 달에 적금이 만기되니 갚겠다, 어디서 받을 돈이 있다라고 했다면 실제로 그 적금이나 받을 돈이 존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거짓말이 사기죄 입증의 핵심입니다. 3. 고소의 초점은 처벌이지 돈 받아내기가 아님. 수사기관은 채권 추심기관이 아닙니다. 고소장에 내 돈을 받아주세요 라는 취지로 쓰거나 수사관에게 하소연하면 이는 민사문제로 치부되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소의 목적은 상대방의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압박수단으로서의 고소, 물론 고소를 통해 합의를 유도하고 피해를 변제받는 것이 실질적 목적일 수 있으나 끝으로는 철저히 범죄 구성 요건, 기망, 고의성 입증에 집중해야 합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4. 증거 수집 시점의 중요성, 차용 시점의 대화가 핵심. 돈을 빌려준 뒤 미안하다, 늦어진다라고 하는 대화보다는 돈을 빌려갈 당시에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차용 당시의 문자, 카카오톡, 녹음 파일, 계약서 등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상대방의 자력 확인, 가능하다면 상대방이 말한 담보, 부동산 등이 있겠죠. 들어올 돈에 대한 입증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무고죄 및 고소 취소 주의, 사실관계 가장 금지. 억울한 마음에 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 사실을 고소장에 적으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에 기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경찰의 치아 권유 주의,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이 이건 민사사안이니 고소 취소하고 민사로 가라고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섣불리 고소를 취소하면 재고소가 불가능하므로 수사 결과를 기다려 이의 신청을 하는 편이 낫습니다. 한번 고소한 것을 취소하면은 재고소가 안 됩니다. 그 명심하세요. 6. 섣부른 고소보다는 민사 절차 선행 고려. 증거 부족 시 위험, 상대방의 재산 상태나 기망 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고소했다가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이 나면 상대방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어 나중에 돈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형사고소 후 돈을 못 받아서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김 팀장이 채무자에게 연락하면 채무자는 거의 100% 형사고소까지 당했는데 왜 내가 돈을 줘야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섣불리 형사고소를 하면 안 됩니다. 정보 수집,
민사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계좌 내역이나 재산 상태를 먼저 파악하여 증거를 확보한 뒤 사기 혐의가 명백해졌을 때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채권자는 돈을 안 갚는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속여서 가져갔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하며,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차용 당시의 구체적인 거짓말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성공적인 형사고소의 핵심입니다. 자, 주심 현업에서 26년 동안 있으며 채무자 민사 판결을 받고 실익이 없을 때 형사고소를 하면 합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채권자는 상황에 따라 적절히 형사고소를 하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채권자가 돈을 빌려줄 당시에 채무자가 어디에 사용할지 용도처를 차용증에 기입하면 추후 미변제 형사고소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채권 채무에서 형사고소는 하나의 수단이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고소 전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합법적인 재산 조사를 하기 바랍니다. 몇 년 전 채무자 금융 상태도 나오니 채무자 지급 능력도 확인할 수 있으며 형사고소 시 참고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 주심이 필요한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 100억 20년 이상 전국 주심팀장 출신 촬영일 기준 합법적인 신용정보회사 센터점으로 있는 김 팀장에게 놓고 바랍니다. 민사전문, 형사전문 베테랑 법무사들이 김 팀장과 20년 이상 손을 잡고 신의성실과 신속 저렴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모두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를 냉동실에 넣어서 다시 꺼냈어요. 이제 이 마시멜로 넣은 거를 또 펴서 여기에 감싸주면 이렇게 된답니다. 제가 한번 굴려볼게요.